자, 이번엔 18페이지라는 데 보세요. 18페이지 거기 액체 증기압이라는 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원래 저 상평형이라는 거를 해야 하는데 상평형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비 지식이 있어요. 액체 증기압과 끓는 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아야만 상평형 이해가 가서 이걸 좀 먼저 하겠고요. 액체 증기압과 끓는 접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2월 달에 가서 자세히 하고 오늘은 저 간략하게 오늘 상평형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만 살짝 얘기하고 바로 상평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액체 증기압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액체 표면에서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이 끊어지고 기체로 튀어나가는 반응, 이걸 증발이라고 하죠. 튀어나간 이 기체를 증기라고 하고, 이 증기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빨빨구로 돌아다니다가 액체 표면에 꽝 충돌해서 액체로 바뀌는 반응, 응축이라고 하죠. 가역 반응이죠. 언젠간 어디 도달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언제 배웠어요? 화원 시간에. 요게 화원 시간에 배운 게 원래 화학초에 있었던 건데 화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요거는 뭐 그렇나 보다 다 아는 건데, 자, 이제 이거 알아두세요. 3번 증기압력 알아두세요. 증기압력은 뭐 하는 거냐면 요거 증발응축 반응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 액체량 감소하다가 일정해지고 증기량 증가되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불러요. 알았지? 이게 증기압력의 정의야.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부른다요. 중학교 때 또는 지구학 시간에는 포화 수증기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화학 시간의 증기압과 똑같은 단어야. 포화? 우리 동적 평형 상태의 다른 말이 뭐라 그랬죠? 포화. 이게 동적 평형 상태에서 수증기, 이 액체가 물일 때 이 증기를 수증기라 그러는 거죠. 그럼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증기압이에요, 결국. 그걸 지구학 시간에는 포화 수증기압을 했던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증기압의 뜻이 뭐냐고 묻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개념은 알아둡시다. 그런데 이게 상평형에서 필요한 개념이라 선생님이 이 말을 바꿔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적 평형 상태는 어떤 동적 평형 상태는 속도 두 개 갖고 양이 일정하면 공존이죠. 공존. 그러니까 액체 기체가 공존하죠. 처음에 이거 증기 기체는 없었어요. 근데 액체만 있었는데 나중에 동적 평형 상태 도달하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는 액체 기체 공존이라고 볼 수 있고, 증기압은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니까 이 증기압력은 액체 기체 공존할 때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 기체압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단 이 액체하고 기체는요 서로 같은 물질이어야 돼요. 같은 물질인데 상태만 다를 뿐인 거예요. 알았지? 예를 들어 이게 H2O인데 이것도 H2O여야 돼요. 액체이고 수증기인 차일 뿐이지 똑같은 물질이 다른 상태, 액체, 기체 상태로 공존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기체가 나타나는 압력이 증기압이며, 만약에 여기는 물인데 여기 수소가 있다. 이거 액체고 이거 기체인데 이때 이 수소가 나타나는 압력은 증기압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알았지, 신이야? 요거 두 개가 같은 물질일 때, 상태만 다를 때 그때 증기압이 되는 거야. 됐냐? 그렇게 알아두시고, 역시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상평형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알아두시고, 4번 얘기는 나중에 여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나갈 때 그때 할 거고요. 5번 잘 알아둡시다. 근데 이 증기압은 도대체 왜 증기압이라는 개념 만들어서 측정할까요? 왜? 수치화하려고. 무엇인가를 수치화하려고 끌어들인 개념이냐면요. 자, 지금 여기 어떤 액체 증기압을 측정했더니 겁나 커요, 증기압이. 이거 왜 이렇게 크지? 증기압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 증기 분자 숫자가 어떻기 때문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럼 증기압이 크다라는 얘기는 증기 분자 수가 많다라는 얘기고, 그럼 증기 분자 수는 왜 많을까? 증발 잘했으니까. 그럼 증기압을 통해서 무엇을 엿볼 수 있다? 증발을 잘하는구나 못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지. 증기압이 작다? 증발 잘 안 하는 애진 거죠.
다시 얘기해서 증기압은 거기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증기압은 증발 반응의 능력을 수치화해서 끌어들인 개념입니다. 알았지? 아 잠깐만. 근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증기압력은 증발 반응의 능력. 야, 반응의 능력을 수치화하는 게 뭐였지? 평형상수. 평형상수는 정반응의 능력. 증기압은 증발 반응의 능력을 수치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요. 시험 문제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와요. 그러면 증기압 크다? 증발 반응의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왜 증발 잘하는데? 증발 잘하는 이유는 뭐지? 왜 증발 잘할까? 증발하려면 여기 액체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고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알았지? 그러면 이게 잘 끊어진다. 즉 인력이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거죠. 인력이 작으니까 증발이 잘 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증기압은요. 증발 반응의 능력을 수치화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증기압을 통해서 분자간임을 수치화하려고 끌어들인 거예요. 알았지? 화학자들은 분자간임의 크기를 갖다가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분자간임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다이렉트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물리량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수치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미 분자간임을 수치하는 방법 하나를 알고 있어요. 끓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분자간임이 높다. 분자간임이 크다. 알았지? 그런데 분자간임을 수치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증기압이라는 거야. 알았죠? 증기압이 크다? 분자간임 어떻다? 작다. 분자간임이 작으니까 증발 잘하죠. 그래서 증기 분자수 많아서 증기압 큰 겁니다. 증기압과 분자간임은 반대예요.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숙제에도 지금 저거 들어가 있어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증기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요거 총정리. 요렇게 써지는 식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반응 속도 상수식이고요. 평형상수는 요렇게 써지죠. 증기압은요.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에다 적어놨습니다. 요렇게 써져요. 뭐야? 평형상수식과 완전 똑같아요. 요거 B고 요건 C인데 이건 그냥 상수가 다른 상수라서 그냥 ABC로 쓴 것 뿐이지. 상수고요. 익스포넨셜 R 상수고요. 여기 델타 H 상수고요. 아, 이거 온도에만 평형상수도 온도에만 영향받는데 이것도 온도에만 영향받아요.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와 촉매 영향받았었죠. 이 세 개의 공통점은요, 전부 다 온도 영향받는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전부 다 여기 농도항이 없어서 농도에는 영향받지 않는다. 얘도 액체 양과는 무관합니다. 온도에만 영향받습니다. 알았지? 그래서요, 액체가 많든 액체가 적든 간에 증기압은 항상 일정합니다. 알았지? 네. 온도만 영향받고요.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특히 온도 높아지면 증기압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가 없을 때 T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T 커지면 얘는 커져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온도 높아지면 인력 끊고 나가는 애 많아지죠. 그러면 증기 분자수 많아지니까 증기압은 커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따가 상평형 얘기할 때도 중요하게 다뤄질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온도 높아지면 증기압 커져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거 7번은 그냥 뭐 이거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푸는 거 보여주려고. 잘 봐요.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증기압 그래프입니다. 알았죠? 이때 클로로포름, 에탄올, 물, 아세트산의 증기압 곡선인데, 자, 하나의 온도를 딱 정해놓고 봤더니 동일한 온도에서 증기압은 누가 제일 큽니까? 클로로포름. 그 다음에 에탄올, 물, 아세트산. 그런데 증기압과 분자간임은 반대예요. 그러므로 증기압이 크다, 분자간임이 작다. 분자간임이 이렇게 되죠.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고, 분자간임이 클수록 끓는 점은 높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끓는 점이 누가 높으냐고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증기압과 분자간임 반대고 분자간임과 끓는 점은 비례 관계고, 즉 증기압과 끓는 점은 서로 반비례 관계야. 반대 관계야. 증기압 크다, 끓는 점 낮다.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8번은 원래 교과서 없어요. 이거 상평형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고체에서도 증기압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요. 이 밀폐 용기에다가 고체를 넣어놨어요. 그럼 고체 표면에서 기체가 튀어나오는 승하 반응이 일어나죠. 이때 이 기체가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고체 표면에 꽝 충돌해서 고체로 돌아가는 반응이 일어나죠. 사실은 기체가 고체되는 것도 승하인데 여기 승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도 응축이라고 할 거예요. 응축은 기체가 액체나 고체로 바뀌는 걸 응축이라고 하거든. 응축을 할게요. 가역 반응이고 언젠간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고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여기 요 기체 요걸 증기라 그래. 증기 이것도. 알았지? 이때 이 증기가 나타나는 압력을 뭐라고 하게?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가 액체였을 때 여기 증기가 나타나는 압력을 증기압, 여기가 고체일 때도 여기 증기가 나타나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액체일 때 여기 증기압과 고체일 때 이 증기압이 구별이 안 돼서 액체일 때 증기압은 특별히 액체의 증기압, 고체에서 튀어나온 증기압력은 특별히 고체의 증기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알았지? 정리하면 고체에서도 증기압이 있다. 요거 액체를 고체로만 바꾸면 돼요. 고체에서도 증기압이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끓는 점. 끓는 점은 끓는 온도예요.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이제 화학툴을 배웠는데 끓는 점의 화학적인 정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끓는 점을 공부하려면 끓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끓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증발과 비교해 가면서 하시겠습니다. 증발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인데 끓음도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증발은 낮은 온도에서 표면에서만 일어난다는 거고 끓음은 높은 온도에서 표면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 액체 내부에서도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야. 신이야. 액체 내부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뀐다고? 요 속에 있는 액체 분자가 속에서 바로 기체가 바뀌는 거예요. 기체는 분자사이 거리가 멀어요. 액체는 분자사이 거리가 가까운데 그래서 요 속에서 액체 분자가 바로 기체 분자로 바뀌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 물에다가 빨대를 꽂고 푹 불어봐. 그러면 입속에 공기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기포가 되죠. 액체 속의 기체는 기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요 기체와 여기 액체는 우리 눈에 그렇게 달라 보이고 우리는 이걸 기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끓고 있구나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기포 올라오면 끓고 있구나 확인하는 거죠. 이 기포는 액체 속에서 만들어진 기체야. 액체 속에서 액체 분자가 기체 싹 바뀐 거야. 그래서 끓음은 내부에서 기체가 생기다 보니까 기포 생김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았지?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때 이 기포 생김 현상을 방해하는 용이 있어요. 알았죠? 그 방해하는 요인을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거냐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갖다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때 기포 생긴 방해 요인, 즉 끓음 방해 요인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포가 생기려면 여기 액체 분자가 기체가 돼야 되고 기체 분자는 분자 사이 거리가 되게 멀어야 되니까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야 되므로 분자들이 벌어져야 돼 이렇게. 그러면 기체 분자들이 멀어지는 걸 방해하는 요인 첫 번째 인력이 있네요.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이거 멀어지는 걸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기포를 만들려면 기체를 만들려면 요 인력을 끊어야 되지요. 그럼 끊기 위해서 뭘 가하는 겁니까? 에너지, 열을 가하는 거지요. 그럼 이 분자들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인력을 끊고 팡 튕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인력을 끊어뜨리면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실제로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사실은 물은요, 0도에서도 끓을 수 있어요. 0도에서도 액체가 기체로 바뀔 수 있어요. 왜? 0도씨 정도의 에너지만 갖고도 이 분자 간 인력이 끊어져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100도씨까지 열을 가할까요? 인력만 끊는다고 기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를 또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 뭔가 하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누구를 물리쳐야 될까요? 잘 봐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액체 속에서 기체가 만들어지면 부피가 커지면서 액체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끓으면서 물이 끓어 넘치는 거지요. 부피가 커지니까. 근데 말이죠. 위에서 대기가 대기압으로 우악 하고 찍어 눌러봐. 꽉 찍어 누르고 있다고 쳐봐. 대기압으로 막 누르고 있어. 그러면 이 기포가 생기려면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 위에서 누르고 있으면 이게 커질 수가 없죠. 그렇구나. 이거 인력만 끊는다고요? 기포 생기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없앤다? 대기압도 없애야 돼요. 대기압을 물리쳐야 돼요. 그럼 그 대기압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이 대기압을 물리치는 방법은 증기압이 자라나면 됩니다. 화학에서 압력은 힘의 일종이에요. 단위 면적당 힘이 압력이거든. 알았죠? 그러면 이 압력은요, 힘과 똑같이 생각하고요. 힘의 평형, 힘의 합성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기가 대기압으로 콱 찍어 누르고 있는데 이 대기압을 물리치는 상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압력이 거꾸로 작용해가지고 대기압을 물리치면 되는데 그 거꾸로 작용할 수 있는 압력 힘이 뭐야? 증기압이야. 그렇구나. 이 대기압은 항상 일정한데요. 증기압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 했죠. 그럼 점점 자라나다가 언젠간 대기압과 딱 같아졌을 때 얘가 1기압인데 이 증기압이 0기압에서 점점 커져갖고 언젠가 1기압이 됐을 때 이걸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묵 하고서 기체가 생기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100도까지 열이 필요했던 거예요. 0도에서 끓을 수 있었는데. 대기압을 물리치려고? 알았죠? 대기압이 있구나. 그래서 요 같아지는 순간의 온도, 이게 바로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나요? 하나가 더 있어요. 용질입자. 이거는 1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용액의 경우, 순수한 맹물이 아니라 용액의 경우에는요, 이 용질입자가 물 분자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기포가 만들어지려면 용질을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용질을 비켜하고서 밀어내려면 힘이 더 필요해, 에너지가 더 필요해. 끓는 점이 또 올라가요. 이거를 1단원에서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해가지고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구경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요. 끓는 점의 정의가 뭡니까? 끓는 점의 정의가 뭐게요? 끓는 점 할 때 점은 온도입니다. 어떤 온도인가요?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져서 증기압이 대기압을 상쇄시키는 까버리는 온도예요. 알았지? 그게 바로 끓는 점이다. 잊지 말아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단은 제대로 할 때 자세히 할 거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상평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47쪽 상평형 보실까요? 상평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산 문제 없고요. 원리만 잘 알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내용도 많지 않고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상평형에서요. 이 상이 뭘 뜻하는 거냐면 상태, 즉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평형은 동적 평형 상태. 아마 화학원에서 동적 평형 상태 배우면서 상평형이라고 살짝 들어본 학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자세히 말할 수가 없었었고요. 원래 화학2에서 배우는 거라서. 상태 동적 평형 상태는 뭐냐? 동적 평형 상태는 어떤 동적 평형 상태든 속도 2개 갖고 반응물, 생성물, 양이 일정하며 공존하는 겁니다. 잘 봐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정반응, 역반응.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같아지고,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량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죠. 요거 2개 속도 같으면 얘가 일정량을 유지하면서 공존해요. 요 패턴은 어떤 동적 평형 상태든 그대로 적용됩니다. 잘 들어. 거기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적어놨어요. 얘들아, 고체가 액체되는 상태 변화 이름 뭐니? 융해입니다. 액체가 고체되는 상태 변화 이름 뭐니? 응고입니다. 외우세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잘 봐요. 융의 속도와 응고 속도 같으면 무슨 일 벌어지죠? 양방향 화살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 일정량을 유지하면서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융의 속도와 응고 속도 같아지면 고체와 액체 상태가 일정량을 유지하고 공존해요. 이게 상평형이야. 한 번 더.
액체가 기체되는 반응 기화, 기체가 액체되는 반응 액화. 잘 봐요. 기화 속도와 액화 속도 같으면 양방향 화살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액체와 기체가 일정량을 유지하면서 공존합니다. 알았지? 고체가 기체되는 반응 승화, 기체가 고체되는 반응도 승화. 잘 봐요. 승화 속도 같으면 고체와 기체가 일정량을 유지하면서 공존합니다. 이게 바로 상평형의 원래 의미 직역한 거예요. 제가 직역. 알았지? 직역은 때론 뭔 말인지 더 못 알아듣죠.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냐면 잘 봐. 항상 동적 평행선 속도 두 개고 양이 일정하면 공존해. 이 반응 여기의 경우에서는요. 동적 평행 상태 핵심 포인트는 공존입니다. 공존. 융의 속도, 음의 속도는 상태 변화 속도 같아서 두 가지 상이 공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존. 두 가지 상태가 이 분필 케이스 있잖아요. 이거 고체죠. 우리 눈에는 고체 지금 한 가지 상태로 보이지. 어떻게 하면요. 이 분필 케이스가 고체상과 액체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게 되면은 액체와 기체상으로 우리 눈에 동시에 관찰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고체와 기체상으로 보일 때가 있고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얘가 우리 눈에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한 가지 상태로만 우리 눈에 관찰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두 가지, 심하면 세 가지 상태로 보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물질이. 이해 갔냐? 이렇게 하나의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상태로 존재할 때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상평형이라고 한다. 알았죠? 여기 상평형에서 핵심은 공존이야. 그래서 앞으로 상평형은 상공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아이고 얘 저리 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오니까 상평형은 상공존 이렇게 해라. 알았지? 그러면 똑같은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상으로 관찰될 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매일 보고 있지요. 언제요?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가열곡선. 여기는 고체, 여기는 액체, 여기는 기체. 여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중,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중. 여기가 녹는 점, 여기가 끓는 점. 녹고 끓고 하면서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관찰되죠? 그러네. 얼음을 녹이면 얼음 속에 순간 액체가 보여요.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거예요. 녹는 동안에는요. 물이 끓으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물이 끓을 때 여기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 물론 이게 기체가 밀도가 더 밖으로 나가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밀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기체가 뻥 생기면 그대로 있어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는 게 그냥 계속 보이는 거야. 지구에서는 이제 밀도 개념 중력이 있으니까 이게 밖으로 나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나가기 전까지는. 맞아요? 우와, H2O 물이 끓으면서 두 가지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맞죠? 상이 공존할 때는 어느 때다? 상태 변화 중일 때. 그래서 앞으로 상평형은요. 저리가 X표 한 번 더 해주고 상평형은 상공존, 상태 변화 중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상평형의 뜻이 뭐냐고 묻는 문제 없어. 개념만 잡아. 상평형은 상공전, 상태 변화 중 이렇게 잡아. 이거는 시험 문제 푸는 공식에다가 하는 거니까 달달달달 외우기. 알았지? 일명 상평형 그림. 이거 안 외워지면 아무것도 못해. 알았죠? 상평형 그림은요. Y축은 압력이고 X축은 온도야. 알았지? 예전에 수능 시험 문제에서 상평형 그림을 옳은 걸 고르라고 해놓고 Y축을 온도로 X축을 압력으로 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 선생님이 내준 숙제에도 이렇게 해갖고 상평형 그림 그리라는 문제가 나왔었어. 알았지? 원래는 Y축은 압력이고 X축은 온도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야 되겠지? 알았지? 어떻게 외워? Y축, 요거 압력. X축, 이거 온도. 이렇게 외워라. Y축은 압력이고 X축은 온도며 이 압력은 대기압이야. 대기압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상평형 그림은요. 세상에 모든 물질이 다 있어요. 얘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상평형 그림 세상에 모든 물질이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Y자 모양. 무슨 모양?
Y자 모양으로 생겼고요. 이때 이 상평의 그림을 최초로 그린 어떤 양반이 있겠지? 그 양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 갖고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까?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 점을 꽁꽁꽁 찍어가지고서 선으로 쭉 그려서 그래프를 그렸겠죠. 이때 이 점들은 무슨 생각 갖고 찍은 점들이냐면 요 그래프는 이름이 있습니다. 외워. 융해곡선이야. 이 그래프는 융해곡선인데 이 그래프의 점들은요. 전부 다 온도 압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온도 압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온도 압력? 상평형 온도 압력. 근데 내가 상평형 뭐라고 하라 그랬지? 상공전, 상태 변화 중. 그러면 어떤 상이 공존하는 온도 압력이냐? 외워. 고체 액체 공존하는 온도 압력이야, 이게. 그럼 어떤 상태 변화 일어나는 온도 압력이냐? 고체 액체 공존하는 건 융의 은거, 높고 올고. 알았지? 여기 점들은요. 이거 진기압 곡선. 외워. 이 진기압 곡선은요. 어떤 온도 압력을 찍은 점들이다? 액체, 기체 공존하는 온도 압력. 액체, 기체 공존하는 상태 변화는 뭐예요? 끓음. 끓고 있는 온도 압력. 와, 끓고 있는 온도 압력이 이렇게 많아요? 끓을 수 있는 온도 압력 되게 많아요. 알았지? 100도씨에서만 항상 끓는 거 아니에요. 그건 1기압일 때 100도씨지 압력이 변하면 끓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승화곡선. 승화곡선은요, 역시 온도 압력인데 어떤 온도 압력? 항상 상평형, 상공전, 상태 변화 중 어떤 상이 공존한다? 고체 기체가 공존하는 온도 압력. 어떤 상태 변화? 이런 고체 기체 공존하는 건 승화예요. 이해 가요? 좀 더 쉽게 외우는, 잠깐만. 이건 뭐라고 할까요? 요거. 삼중점. 트리플 정션 그러는데 삼중점. 삼중점은 뭔가요? 온도 압력. 어떤 온도 압력이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존재하는 온도 압력. 좀 더 쉽게 외우는 방법.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들 있죠. 그 점들도 다 온도 압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온도 압력이다? 얘는요. 고체로만. 얘는 공존이 아니거든요. 여기만 공존이에요. 여기는 공존 아니고 한 가지 상태로만, 특히 고체로만. 여기는요. 여기 사이는요. 액체로만 존재하는 온도 압력. 여기는 기체로만 존재하는 온도 압력. 그러고 보니 고체, 액체 경계에서는 고체, 액체가 공존하고 액체, 기체 경계에서는 액체, 기체가 공존하며 고체, 기체 경계에서는 고체, 기체가 공존한다. 여기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만나네. 고액기가 공존한다. 알았지? 결론. 이게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지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지는 누가 결정하게? 온도 압력이 결정한다. 온도 압력에 따라서 한 가지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이 방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의 모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착각이야. 왜 그렇게 착각했을까?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압력의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확률적으로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높았던 거야.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압력의 경우도 많지만 한 가지보다는 많지가 않아서 그치? 자주 관찰되지 않았고 그래도 그나마 관찰됐던 거야. 녹을 때, 끓을 때. 그런데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온도 압력은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이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온도 압력이 아니야.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관찰할 수 없고 인위적으로 강제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 나도 본 적 없어. 그냥 책에서만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거지. 물의 H2의 경우 이 삼중점의 온도 압력은 0.01도씨, 0.01도씨, 0도에서 살짝 내려가 0.01도씨, 0.006기압 이 정도 거의 진공이죠. 물을 냉동실에 집어넣어서 0도 근처로 냉각시킨 다음에 그걸 밀폐시켜 놓고 진공 펌프로 강제로 공기를 막 잡아 뽑아내. 그래서 거의 진공 상태를 만들면 갑자기 물이 H2O가 우리 눈에 세 가지가 보여. 고체, 액체, 기체, 얼음, 물, 수증기가 보여. 이거 도대체 어떤 상태 변화 일어났습니까? 안중에서 안 적어놨는데 6가지 상태 변화가 다 일어난다. 한쪽에서는 녹고 있고 한쪽에서는 끓고 있고 한쪽에서 승화하고 있다고.
엉망지진창이야 그냥. 알았지? 우와 물만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물질 다 그래. 얘도 그래. 니도 그래. 그 온도 압력을 딱 맞춰주면 여긴 녹고 있고 여긴 끓고 있고 여긴 승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 난리 법석을 치고 있을 거라고. 그렇구나. 온도 압력을 적당히 맞춰주면 두 가지, 세 가지 상태로 공존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핵심적인 얘기고 이건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잘 기억해 줘. 이제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를 할 거야. 상평형 곡선, 상평형 그림은 전체적으로 Y자 모양인데 세상에 모든 물질 다 있는데 상평형 그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차이가 뭐야? 여기 차이가 있어. 무슨 곡선? 융의 곡선에 기울기의 차이가 있어. 얘는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고 얘는 음의 기울기인데 세상에 융의 곡선에 음의 기울기를 갖는 놈 물뿐이야. 알았지? 물뿐이야. 세상에 물뿐이야. 사실은 원자번호 83번 비스무트라고 하는 금속도 가능하다고 하긴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니까 물뿐이야. 알았지? 나머지는 다 양의 기울기야. 왜 그러는지는 조금 이따 해. 앞으로 음의 기울기, 새끼 물. 그럼 양의 기울기, 일반적인 물질. 그런데 특히 여기 삼중점의 압력이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압력이 5.1기압 나오면 이건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야. 시험 문제 두 가지가 자주 나와. 음의 기울기 물뿐이야. 4번은 교과서에 없어. 근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서 정리했어. 잘 봐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알았으면 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 잘 보세요. 요 상평형 곡선상의 점들은 상태 변화하는 온도 압력.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X는 아까 온도, X축 온도라 그랬지. 이 점의 X좌표 값은 상태 변화 온도지. 맞아? 왜? 이 점은 온도 압력을 나타내는데 이 점의 온도 압력은 상태 변화는 온도니까 이 점의 X좌표 온도는 상태 변화 온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 진기압 곡선은 끓고 있는 온도 압력의 점이니까 여기 X축 좌표 값은 끓는 점이 되는 거야. 맞냐? 여기는 승화하는 온도 압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 승화곡선의 X축 좌표값은 승화점이 되는 거야. 승화하는 온도. 얘는 녹고 얼고 하는 온도 압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점의 X축 좌표는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되는 거야. 됐냐? X축 좌표는 상태 변화 온도야. 융의 곡선의 X축 좌표는 녹는 점, 어는 점. 진기압 곡선은 끓는 점, 승화곡선은 승화점. 알았지? 기본적으로 외워주고 하나 더. 이 진기압 곡선의 Y축 좌표는 뭔가? 이것 때문에 아까 진기압 얘기를 한 거야. 끓는 점 얘기도 한 거야. Y축 좌표는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 진기압 곡선의 Y축 좌표는 액체의 진기압. 승화 곡선의 Y축 좌표는 고체의 진기압. 융의 곡선의 Y축 좌표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대기압. 이 점의 Y축 좌표는요. 이 점의 Y축 좌표는 그냥 대기압이야. 근데 이 그래프상의 점의 Y축 좌표는 액체 진기압. 알았지? 이 그래프상의 X 좌표는 끓는 점. 이 점, 여기 그래프 말고 그래프를 떠난 이 점의 온도는 그냥 온도야. 근데 이 그래프상의 X 좌표는 끓는 점. 이 그래프상의 X 좌표는 승화점, 여기는 농점. 알았냐? 이해했어? 일단 외우고. 이거 왜? 진기압이야. 잘 들어. 여기는 액체, 기체가 공존하고 있으면 액체, 기체 공존할 때 기체 압력을 뭐라 그랬지? 증기압. 아까 정확하게 액체 증기압이라고 하라고 했지? 이 새끼가 나타낸 압력이 지금 여기 액체, 기체 공존하는데 얘가 나타내는 압력이 지금 증기압인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여기는 무슨 상태 변화하고 있다 그랬지? 끓고 있어. 끓음의 조건이 뭐라고? 증기압이 뭐하고 같아질 때? 대기압과 같아질 때 끓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액체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질 때야. 응? 맞냐?
그럼 여기 이 기체 압력 액체 증기압이 여기 P는 대기압이라 그랬어. 여기 대기압, 이거 원래 대기압인데 여기 증기압과 여기 대기압이 같으니까 끓는 거지. 그러므로 여기 대기압을 뭐라고 읽어도 된다? 증기압으로 봐라 이 말이야. 한 번 더. 여기는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이때 고체 기체 공존할 때 기체 압력이 고체 증기압, 이때 끓음과 마찬가지로 승화도 조건이 있고, 끓음은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은데 승화도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을 때 일어나게 돼 있어. 고등학교 책에는 안 나와.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건 고체 증기압이 같을 때 승화해. 그러면 여기 고체 기체 공존할 때 기체 압력이 고체 증기압인데 지금 승화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대기압은 저 고체 증기압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했냐? 거기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적어놨어.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게 결론만 알면 돼. 여기는 증기압. 근데 이거는 왜 아닌데? 여기는 왜 증기압이라고 말 안 하는데? 왜? 이건 고체 액체 공존이잖아. 기체가 없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증기압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해한 거야? 그래서 요것만 증기압 곡선과 승화 곡선의 y축 좌표는 증기압. 됐냐? 그것만 외우셔요. 잘 봐요. 이제 진짜 문제를 봅시다. 잘 봐요. 여기가 1기압이에요. 1기압에서 끓는 점은요, 얘입니다. 얘가 끓는 점이야. 1기압에서. 1기압에서 녹는 점은요, 얘입니다. 1기압에서 1기압이란다. 예를 들어서 이거 0.1기압이라고 합시다. 그때 승화점은 얘입니다. 알았죠? 어이, 압력을 잘 봐. 시험 문제야. 압력을 증가시키면 끓는 점 어떻게 되나요? 높아집니다. 왜요? 누가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집니다. 알았지? 화학툴 한 학생이면 기본 상식이에요.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 높아집니다. 단 하나 빼고 그 하나는 조금 이따 얘기해. 압력이 높아지면 승화하는 온도도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 끓는 점, 승화점 다 높아집니다. 알았지? 낮아지면 다 낮아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한 마리 있어요. 물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승화점 높아지는데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은 낮아집니다. 예외적으로 물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의 녹는 점만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제부터 왜 그러냐 설명할 거고 거기다 깨알 글씨로 다 적어놨어요. 알았지? 왜 깨알로 했는지 아시죠? 이걸 그대로 크게 하려고 했더니 책이 두 배는 양이 많아지더라고.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적어놨어요. 잘 봐. 얘들아 여기 뭐하고 뭐가 공존해? 액체 기체 공존하죠? 여기 얘기 잘 들어. 여기 얘기가 여기 얘기 여기 다 적용돼 여기. 알지? 요거 잘 들어. 액체 기체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기체가 빵 생겼어요. 그럼 부피가 늘어나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압력을 증가시킨다. 이거 그냥 시험 문제야 이거. 여기 압력 증가시키면 뭐가 돼요? 그럼 이걸 압력을 증가시키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무슨 영역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다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왜? 압력을 증가시키면 이 새끼가 짓눌리겠죠.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더 세게 누르는 거야. 그럼 기체가 눌려버리겠죠. 기포가 터져서 뭐가 되게? 액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포가 다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액체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알았지?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압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기포가 안 터지게 하길 바래. 안 터지고 기체, 액체가 공존하길 바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온도를 높여줍니다. 제가 압력을 높여서 그래 그럼 난 온도 높여야지. 압력만 딱 높이면 이게 다 터져서 액체가 되는데 나 압력 높여서 그럼 난 온도 높여야지. 그러면 기체 액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압력을 높이면 기포가 터질 건데 이걸 안 터지게 하는 방법.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벽을 때리는 힘을 세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게 힘이 세니까 이 압력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안 터져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기체와 액체가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높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따라 높아져야 기체, 액체가 공존하는 건데 기체, 액체 공존하는 온도가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은 여기서 기포가 만들어진 온도이기도 합니다만 기포가 만들어졌다는 건 기체, 액체가 공존한다는 얘기죠. 맞아? 그래서 기체, 액체가 공존하는 온도가 끓는 점이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았지? 압력을 높이면 기체, 액체 공존시키려면 온도도 높아져야 된다. 끓는 점 높아진다. 이 이야기를 여기다 적용합니다. 여기 뭐뭐 공존해요? 고체, 액체. 압력을 증가시키면 액체가 부피가 크죠. 이번엔 액체가 짓눌리는 거야. 그래서 뭘로 바뀌어? 고체로 바뀌겠죠. 그러면 액체가 싹 다 고체로 바뀌니까 무슨 영역으로 들어가요? 고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이걸 액체로 잡아요. 이걸 고체로 잡고 이 액체가 고체가 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액체 분자의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이 벽을 때리는 힘을 세게 하면 이 압력을 이기고 액체는 고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한다?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액체, 고체가 공존하는 온도? 그게 녹는 점이죠. 녹을 때 고체, 액체 공존하니까 녹는 점 높아지고요. 여기 마찬가지. 여기는 고체와 기체가 공존합니다. 이제 이거를 기체로 보고 고체로 보세요. 꽉 찍어 누르면 기체가 짓눌려서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고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체가 고체가 되지 않게 하고 싶어 온도를 높여요. 분자 운동 활발해서 기체가 때림이 세지면 얘는 고체가 안 되겠죠? 알았지? 그럼 고체, 기체 공존하는 온도가 바로 승화점이고 승화점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 됐냐? 그런데 얘는 예외예요. 왜? 액체 상태하고 고체 상태는 부피를 보면 고체가 일반적으로 부피가 작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얼음은 육각배열한다는 얘기 아시죠? 육각형 꼭지점상에 배열돼요. 아저씨냐? 그런 게 있어요. 이때 육각배열하면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얼음의 경우는 오히려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큰 거죠. 세상에 유일무이한 놈이라는 거죠. 사실 비스무트도 그러긴 해요. 근데 그건 빼고 얼음이 액체보다 고체가 부피가 커요. 그럼 이렇게 공존할 때 압력을 가하면 누가 먼저 영향받아? 얘가요. 먼저 짓눌리는 거죠. 자, 짓눌려 정확히 따지면 요 물 분자간에 분자간 힘이 있어요. 수소결합이라는 분자간 힘이 있어요.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수소결합 끊어져. 그럼 얘가 푸르륵 하고서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육각 배열이 뭉개지고 헝클어지면 물로 바뀌는 거야. 압력을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압력 가면 이렇게 봤는데 얘는 압력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 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 얼음을 녹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온도를 높인다. 또 압력을 가한다. 일반적으로 고체에다가 압력 가하면 힘을 가하면 그냥 더 단단한 고체 돼요. 액체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새끼는 얼음은 압력을 가하면 녹아요. 왜? 여기 수소결합 분자간이 끊어지면서 육각별이 헝클어져 액체별이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 7번 먼저 봅시다. 자, 마술 쇼. 얼음에다가 철사를 딱 올려놓고 추를 매달아. 그러면 이 철사가 얼음을 관통하죠. 얼음의 운명은 두 조각 났을까요? 그대로지요. 철사만 지나갔어요. 얼음은 그대로예요. 왜 그러나요? 요 철사 밑에 얼음이 녹습니다. 맞죠? 육각별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내려오겠죠. 근데 철사가 지나간 다음에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들러붙어요. 육각별이 됩니다. 결국 철사만 지나가는 거죠. 알았지? 스케이트가 얼음 위에서 왜 그렇게 잘 미끄러집니까? 스케이트가 얼음 위에서 잘 미끄러지는 이유는 얼음의 마찰력이 작으니까요. 아니에요. 얼음보다 마찰력이 더 작은 게 있어요. 물이야. 스케이트가 물을 만들기 때문이야. 스케이트 날 밑에 얼음은 스케이트 날에 눌려서 녹아요. 알았지? 그러면 물이 되면서 마찰력이 떨어지니까 잘 미끄러진다는 거야. 알았지? 얼음을 녹이는 방법, 압력을 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지금 얼음과 물이 공존해, 고체, 액체 공존해. 그럼 압력 가하면 얼음이 다 물, 액체 되는 거니까 액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음의 기울기로 그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양의 기울기로 그려봐요. 고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물에 얼음의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음의 기울기로 그리는 겁니다. 하나 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이 안 깨지게 하고 싶어요. 압력을 높였는데도. 그럼 어떡합니까? 온도를 낮춥니다. 음의 기울기니까 공존시키려면 온도를 낮춰야 돼요. 왜요? 이 분자간입이 세지면 이 압력을 이기고 분자간입이 안 끊어지겠죠. 그럼 육각별이 계속 유지되겠지. 분자간입을 세게 하는 방법은요.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인력이 더 세져요. 알았죠?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간임이 세져요. 그래서 안 깨지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체 액체가 공존하는 온도 녹는 점이 압력이 높을 때는 낮아지는 거야. 물의 경우는. 이유 됐냐? 결국 육각별 때문이야. 알았지? 잠깐. 이유는 하나도 안 중요해. 뭐만 알면 돼? 압력을 증가시킨다. 녹는 점, 끓는 승화점은 다 커져요. 단 예외. 누구만? 물의 녹는 점만 압력을 증가시키면 감소해요. 그거만 알면 돼요. 그럼 뭐 문제 푸는데 뭐 큰 문제 없고요. 자, 이번에는요. 5번 갑시다. 5번. 요것도 문제예요. 잘 봐요. 지구의 기압은 1기압. 드라이 아이스는 삼중점의 압력이 5.1기압. 고액기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압력이 5.1기압. 삼중점의 압력이 5.1기압인 드라이 아이스를 지표면에 갖다 놓으면 자신의 삼중점의 압력보다 낮은 압력하에 놓인 거죠. 이걸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자신의 삼중점보다 낮은 압력하에 놓였을 때란 뜻인 거예요. 알았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론, 승화라는 상태 변화밖에 못한다가 결론이에요. 알았지? 공식처럼 외우는 거예요. 자신의 삼중점 이하의 압력, 자 여기다 1기압이다. 그럼 승화밖에 왜 못합니까? 왠 줄 알아? 액체라는 상태는 삼중점 이상의 압력에서만 가능해요. 그죠? 삼중점 이하 압력에서는 액체가 없고 고체고 기체만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자신의 삼중점 압력보다 낮은 압력에 놓이게 되면 액체상이 불가능하니 액체와 관련된 상태 변화는 없어요. 알았지? 이 드라이 아이스가 바보라서 녹는다 끓는다를 못하는 게 아니고 녹는다 끓는다가 액체와 관련된 상태 변화죠. 바보라서 승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구에 와서 찬밥 신세인 거죠. 지구의 기압이 너무 낮은 거예요. 자신 드라이 아이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승화만 가능한 거예요. 금성에 가면 대접받아요. 금성의 표면 기압은 90기압이거든요. 90기압이라. 어이구. 고체, 액체, 기체가 다 가능합니다. 녹고 끓고가 가능합니다. H2O 물이 녹고 끓고 가능한데 H2O도 승화만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삼중점의 압력이 0.006기압이니까 이거보다 낮은 압력하에 갖다 놓잖아? 액체가 없어요. 거기가 어딘가요? 대기권 끝에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다 누가 집을 지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못 나오죠. 액체가 불가능하니까. 열면
얼음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거나 수증기만 계속 나오거나 그 정도뿐이겠죠. 그렇군요. 자신의 3중점 이하의 압력에서는 승화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승화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나프탈렌, 요오드라고 불리는 아이오딘은 3중점의 압력은 1기압보다 큰 애죠. 승화성 물질은 3중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큰 애예요. 대기압이 3중점의 압력보다 낮으니까 액체가 불가능해서 승화만 가능한 거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승화성 물질은 3중점의 압력이 큰 애다 1기압보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문제로 또 등장할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라이아이스 액체를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봐요. 지구에서 드라이아이스 액체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지구의 기압은 1기압이고 드라이아이스는 3중점의 압력이 5.1기압이니까 그러면 액체가 불가능하잖아요. 1기압하에서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액체를 관찰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압력을 키워주면 돼요. 그럼 압력을 어떻게 키워주냐? 잘 봐요. 드라이아이스를 책상에다 올려놓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1기압에서요. 1기압에서 이게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승화점이 영하 70도보다 낮아요. 알았지? 그럼 지금 내가 현재 드라이아이스 고체를 보고 있다면 온도가 영하 70도보다 더 낮은 온도라는 거죠. 그걸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손이 화상입니다 그러죠. 엄밀히 따지면 화상이 아니죠. 동상이죠. 그러니까 순간 이 세포가 괴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아프고 막 그런 거거든. 자, 근데 뭐 영하 80도였다고 쳐봐 지금. 근데 영하 80도짜리 드라이아이스를 25도씨 실험실에 갖다 놨어요. 그럼 열이 막 들어가겠죠. 온도 높아져요. 근데 실험실은 몇 기압이죠? 잘 들어. 승화할 거예요. 기체가 나올 거예요. 근데 기체 나오자마자 딴 데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기압 상태로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거야. 즉, 이 실험실 책상 위는요, 이 드라이아이스가 계속해서 1기압을 받는 상황이니까 온도를 높이면 이 라인을 따라 움직여요. 이거 중요해요. 고난도 문제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언젠가 온도가 25도가 되면 그때는 무슨 상태로 바뀌어? 다 기체가 돼버려. 다 기체가 돼서 다 방 안에 흩어져 있을 거야. 됐나요? 일회용 스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얇은 플라스틱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약간 두꺼운 비닐 같은 느낌이. 있죠? 3mm짜리, 5mm짜리가 있습니다. 3mm짜리 500개 12,960원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더만요. 요걸 딱 사가지고 요걸 톡 잘라요.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어. 이게 고체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를 꽉 묶어요. 얘하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여기는 지금 기체가, 공기가 있어, 1기압. 알았지? 근데 여기를 꽉 틀어 막았더니, 잘 봐요. 승화하는 기체가 딴 데 못 가죠. 그러면 여기 기체 승화, 이산화탄소 기체가 쌓이죠. 압력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져서 드라이아이스가 받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영하 80도짜리였는데 여기는 25도라서 열도 공급되고 압력도 높아지니까 여기에서 이 라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열린 공간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야. 즉 1기압하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밀폐 용기 안에서는 온도만 높아지나요? 압력도 따라 높아집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밀폐 용기에서는 이렇고요. 밀폐 용기는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 아시죠? 액체 기체가 공존합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여야 되는데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거예요. 밀폐 용기에서는 이렇게 된다니 결론은 밀폐에다 시키면 액체가 관찰된다 그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의 예. 일상생활의 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얼음이 압력을 가하면 녹는다. 스케이트 있죠. 상평면 그림 중에 누구하고 관련 있는 현상인가요? 상평면 그림 중에 누구하고 관련 있는 현상인가요? 융해곡선이요. 이게 왜 융해곡선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압력을 가하면 녹는 점이 어떻죠? 낮아지죠. 이게 압력을 가했더니 녹는 점이 낮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니 이거 아까 압력 가하면 육각별이 깨지면서 액체되는 거라 그랬잖아. 압력 가하면 녹는 거 아니야? 그게 압력 가하면 녹는 점 낮아지는 거와 상관 있어요? 있어요. 왜요? 잘 들어. 이 얼음이 영하 5도였다고 쳐봐. 그럼 어는 점은 0도시니까 어는 점 아래 온도는 어는 거죠. 얼어 있어요. 근데요. 어는 점을 영하 10도로 바꿔봐. 어느 점을 영하 10도로 내렸어. 그럼 어느 점보다 높은 온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녹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낮춰요? 압력을 가하면 녹는 점 어느 점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 그랬죠. 선생님이 아까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압력 가하면 육각별이 깨지니까 녹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한 가지 설명 방식이 있는 거예요. 압력을 가했더니 녹는 점이 낮아졌다. 녹는 점이 낮아졌다. 기준이 낮아졌다. 그럼 얘는 녹는 점보다 높은 온도니까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됐나요?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녹고요. 스케이트도 그래서 잘 미끄러진다. 됐고. 융해곡선과 관련 있는 현상. 우리 지난번에 반응 속도 하면서 배웠는데 압력 솥에 밥을 하면 밥이 빨리 익는다. 왜? 압력솥은 압력이 높죠. 끓는 점이 높아서 물이 100도까지만 물이 아니라 120도 정도 돼도 물이더라. 이때 100도씨 물한테 열을 받아서 보통 쌀이 익어갖고 밥이 되는데 압력밥솥에는 120도짜리 고온의 물 속에 쌀이 들어있게 되는 거다. 온도가 높은 상태로 쌀이 있으니까 당연히 반응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알았지? 이 현상과 관련 있는 상평면 그림은 증기압 곡선이죠. 하나 더. 높은 산에 가서 밥을 하면 쌀이 설익어요. 왜 그럴까요? 높은 산은 기압이 낮으니까. 끓는 점이 낮아져서 80도로 낮아졌다고 칩시다. 쌀이 100도씨 물속에서 열을 받아야 되는데 80도씨 물속에서 열만 받아버려요. 80도 지나가면 물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네. 끓어서. 그러면 밥 익는 속도도 느려지고 쌀도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설 익는 거예요. 증기압 곡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결 건조식품이 뭔지 알아요? 음식물 속에 물을 증발시키고 싶어요. 땡볕에 말리면 음식물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열시킬까? 물이 증발하면서 음식물도 변질될 수 있어요. 음식물의 변질 없이 물만 쫙 건조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한대요. 자, 지금 액체예요. 음식물 속에 물 액체예요. 25도였다고 칩시다. 이거를 없애는 방법, 온도를 낮춰서 냉각시켜요. 고체가 되게 해요. 이때 물이 냉각된 그 음식물을 용기에 집어넣고 진공펌프로 압력을 확 낮춰요. 그래서 물의 산중점의 압력보다 더 낮은 압력하에 갖다 놔요. 그리고 서서히 열을 가한다. 뭘로 바뀌어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 버리죠. 이게 동결 건조입니다. 이렇게 식품이 있어요? 라면에 건더기 스프. 건더기 스프에 뭐 들어있어요? 무슨 야채 같은 거 있죠? 그 야채 속에 물 분자를 이렇게 없앴다는 겁니다. 알았지? 건조식품. 또 하나 일회용 커피 있죠?
일회용 커피 이거 톡 찢어갖고 툭 해서 물 따라갖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그렇게 해서 물을 건조시켰대요. 알았지? 뭐와 관련된 현상입니까? 승어예요. 승어 혹성 관련 있죠? 아는겨? 네,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8번은 1단원에서 배우는 진기압내리 끓는 점 모르면 어느 점 내리는가 관련 있는 얘기라 이건 나중에 1단원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기까지.